정리한 짤막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50명을 죽게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 50여 명은 죽어줘야 합니다. 야당 그 대표라는 놈이 어떻게 연인가 놈인가 하여간 연이군요. 연. 사드를 반대한대요. 이게 사드가 뭡니까? 사드는 김대중이 노무현이가 북한에 핵개발비 제공해서 만든 그 핵 미사일이 오면은 100%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이거를 반대한다면은 죽어야죠. 지금 뭐 저는 하여간에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는 거 덜어 있겠죠. 근데 여기 그 언론사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신문사가 그냥 끈질기게 사설로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또 기사로 아주 청와대를 완전히 싹 없애버릴 속셈인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 지면 안 되거든요. 언론에 지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거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수석인가 누구 좀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겠지만은 문제보다도 더 문제 아닌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설이 말이에요. 사설은 거의 다 소설식으로 나가요. 잘 보시면은 이 소설이, 제가 신방과 교수였습니다. 제가 고려대 신방과 교수였어요. 얼마나 언론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기자들이 돈 먹어요. 무지하게 받아먹습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 그랬어요. 그 언론사에 가지 말아라. 왜냐면 돈 받아먹으니까. 가면 틀림없이 돈 받아먹는다. 제가 그랬어요. 가지 말라. 특히 정치인들이 돈 엄청나게 막 줍니다. 기자들에게. 그러면은 돈 받는 순서로 텔레비전에 나와요. 돈 받아먹는 액수 순서로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이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또 군대도 박희도 장군님처럼 훌륭하신 분 여기 계시지만은 방탄복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 수류탄이 말이에요. 방탄복인데 총알이 뚫고 들어옵니다. 이거를 돈 받아먹고 이거를 허락하는 놈들은 아주 싹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잠수함 가지고 또 띄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수류탄이 있거든요. 수류탄이 얼마나 불량품이 많으냐면 핀 뽑자마자 터져요.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군 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심판을 하는데 이게 다 같이 짜고 해요.
이렇게 죽여버려야 할 놈을 붙잡아다가 앉혀놓고 한 1년 정도 옥살이를 시키고서 풀어줘. 군 법무관 판사도 죽일 놈 많아. 그리고 건당 100억 이상 먹는 놈들 다 죽여야 돼. 얼마나 단돈 10만 원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뼈 빠지게 여러분들 발버둥 치고 합니까? 그런데 건당 100만, 100억, 100만이 아니라 100억을 처먹어 이런 죽일 놈들 같아요. 특히 국회의사당에 드나드는 놈들, 예? 아, 도둑님 많아요. 빨갱이도 많아요. 전부 죽여야 돼. 뭐가 300명이 필요해? (50명이면) 됩니다. 50명. 뒤집어 싸. 50명이면. 이런 나쁜 놈 새끼들 말이야.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 썩었는데 왜 썩었는지 아세요? 김대중 때문에 썩었어! 이놈이 말해요. 김대중이가 낙하산으로 그냥 전국에다가 자기 부하들 말해요. 무한정으로 막 뿌려댔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MBC에 하여간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김대중이가 뽑아놓은 사람. 네, 언론에 빨갱이들 많아요. 네, 죽여야 돼! 빨갱이 편집국장, 빨갱이 기자, 사장, 언론사, 여기 언론사 와 계시죠? 죽여야 돼! 지금 대학이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 대학이요. 소위 국립대학인데, 빨갱이들이 쥐고 흔들고 있어요. 빨갱이. 예, 대학인데. 대학도 보통 대학이 아니라 국립대학이에요. 국가에서 경영하는 대학인데, 빨갱이들이 더 높아! 애국 교수보다도 훨씬 더 높아. 이놈들이 다 하고 있어요. 죽여야 돼! 그리고 그리고 말해요. 그리고 이 국회 똥개들이 있잖아요. 똥개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선거 때 무릎 꿇었어요. 자, 유권자 밑에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특혜도 없애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죽여야 돼! 국회에서 말해요. 국회 50명은 죽여야 돼. 국회의원 50명 많이 봐준 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 봐준 거야. 그 다음에 저도 정창원 목사님 잘 아시지만 저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는데 목사 죽일 놈들 많아. 죽놈들 죽일 놈 많아. 범죄자를 말이에요. 도망다니는 범죄자 가둬놓고서 저 보호해가지고 말이야 이따위 짓이나 하고 이런 쳐죽일 놈들 같이. 네. 목사들은 이 헌금 도둑질이나 하고 무조건
회계 진짜로 선명하게 안 하는 건 다 죽여야 됩니다. 워낙 죽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참 장례식장 아마 큰 미천점 잡을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석 교수님께서 방금 4월간 연설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드를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욕을 하고 사드를 반대하는 이 무리들, 만약에 박원순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한미군은 노무현이가 하려다가만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지금 주한미군이 평택에다 기질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지 않습니까?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2018년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를 보고 평택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하와이로 가든지 결정하려고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이나 문재인이 같은 이 얼빠진 놈들은 김칫국부터 퍼마시고 있어요. 미군이 가면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공원을 만든다,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는데 미군이 가면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3년 동안 근무하고 가는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 개탄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에 제일 가는 강군이다. 그 강군을 대표하는 사성 장군과 함께 나는 3년 동안 자랑스러운 유엔군을 지휘하다가 간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공유함으로써 적의 침공을 대비하고 있는데 또 한 놈 정보를 공유하는 놈이 있었다. 누구냐? 김정일이라는 놈이 우리 한미연합사령부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노무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 노무현이 노선을 따르는 자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이 여기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있습니까? 갑니다. 가면은 대한민국은 망하고 김정은이가 인공기 휘날리는 가운데 리무진 타고 당당하게 서울에 무혈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방치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는 현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의 여건은 얼마든지 지금 구비되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 입법부, 행정부에 빨갱이들이 스며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됩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빨갱이들을 모조리 숙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우리가 을지 연습도 하고 또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1년에 한두 번씩 하게 됩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 공군이 북한의 핵시설, 핵기지를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둘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지금은 별로 근거가 없는 하나의 바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중 하나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까지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은 뜻을 다 가졌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특별한 뜻을 가진 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온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위아래 모두 총체적인 난국 형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나라의 구석구석이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제야 세력 등 어느 것 한 분야도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선장이 없는 일엽편주가 망망대해에서 모진 풍파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를 방치하면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늦게나마 자각을 해서 우리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가 분연히 일어나게 된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차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핵심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이를 대천명을 하고 확실하고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대의 정체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올바른 정신을 가진 국민들로 하여금 바로 가슴에 확 와닿고 100%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 강령들을 설정을 해서 강력하게 실전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해야만 모두가 동질감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그 추종의 무리들은 저리도 날뛰고 있는데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반국가적이고 이적적인 국내의 무리들은 활개를 치고 있어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고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어느 정치인도 책임있는 국가의 대표도 국가안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골수에 박히고 뼛속까지 붉은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저 종북 좌파와 이적자들을 방치해놓고서는 100개의 구국 결사단체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일모짝에 없는 저 엉터리 같은 국회의원들, 민노총, 세월호 사건 특조위, 정의구현 사재단, 정교조, 민변 등 국익과 국가발전에 반국가적으로 저해하는 무리들은 우리가 확실히 우선적으로 적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지금의 공무원,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비리, 정치화 등 나라가 폭풍정야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나섰지만은 지금은 나라 안에 나라를 망치려 하는 버러지도 마도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제정신이 박힌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무리에 대한 발본색원이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우물을 파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제시를 해서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우리 윤용 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제일 먼저 조져야 할 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민의를 대표해서 그 비상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100명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100명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00명에 대해서는 특권을 확실하게 제한을 하고 일반 공직자처럼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선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만 국한을 해서 충실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자유, 민주, 인권 운운하는 저 민노총, 정의구현 사재단, 정교조, 민변 등은 국익과 국가 발전을 철저하게 저해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정교조하고 좌파 교육감이 망쳐놓은 이 나라의 무너진 공교육을 확실하게 바로 세워놓아야 하는 것은 화급을 요하는 대명제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정상화시키겠다고 우리 국대원이 나서야 합니다. 정의롭고 국익을 위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서 희생한 애국자들, 유공자들을 안 챙겨주니까 아무도 공을 위해서 살을 희생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이들을 정당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체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의 핵개발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대중이가 김정일이를 만난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로 이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고 개발하고 했다 하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한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어디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저게 수계 앞에 가가지고 조공이나 바칠 생각이나 하고 나라는 뒷전에 물려놓은 이런 자가 한때 이 나라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상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대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처칠은 영국은 2차 대전 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대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들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북핵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똑같이 합니다. 핵을 사오든지 빌리든지 핵을 무장하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대답은 핵을 무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을 무장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국이 핵을 가지고 노락질을 하는데 왜 우리는 열중시하고 있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나라는 내 국민이 지켜야지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놈들을 아까 윤 대표님처럼 죽이기 위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원들 한 40여 명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내려가서 아주 아작은 안 냈지만 혼을 내고 왔습니다. 그 뒤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해군 수뇌부에서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해군기지 건설을 했는데 정의구현 사재단의 문규현 신부가 아직도 선두에 서가지고 장난질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해야죠. 마지막으로 국민의 수준, 사회 수준, 나라의 수준 이거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민도가 참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 놓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박수를 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수를 치시는 분은 저처럼 감성과 감정과 정열이 넘치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표현하지만 오히려 저는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레인 클라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시아의 부국장도 하고 정치학 박사인데 이분은 국력은 무형전력과 유형전력의 곱이라 했습니다. 유형전력은 아시다시피 영토, 군사력, 경제력이지만 이 무형전력은 국가 전략, 국민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지와 국가 전략이 제로면은 그 유형전력과 곱을 해도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형전력이 강해도 무형전력이 없으면 국민의 의지, 안보 수준, 안보 개념이 없으면은 그 나라는 나중에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최 교수님이 뭐 이렇게 친분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떠나실 때는 다른 각오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가지고 떠나셔야 됩니다. 예? 오늘부터 이 나라가 정말로 반듯한 나라의 반석에 올라설 때까지 여러분들 고민하십시오. 주무시지 마시고 나라 걱정하십시오. 걱정을 하면 그리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 이번에 나왔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향이 꼬말 일을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반대쪽에 서 있는 놈들은 갈 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두고 보십시오. 절대로 정의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고한 국가관, 안보관, 사생관, 애국관을 우리 가진 이런 사람들과 진정한 지도자를 우리는 이제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순신 제독 같은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명세지제라 할 수 있는 이순신 제독 같은 분이 세 분만 있으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또 욕심을 더 내자면은 이번 여러분, 그 사드가 이게 포대가 여기 온다는데 그게 연구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무기예요. 그 일개 포대가 3조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해요. 그걸 한국 정부 보고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그걸 사겠대요. 네. 근데 한국 정부 보고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 군대를 보내서 산꼭대기에서 고생을 하면서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들침번을 서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반대하는 자식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응? 이거 죽일 놈들이에요. 제가 포병장교입니다. 포병장교는 그 사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육군 대령일 때 연구소에서 전국의 높은 산이라는 높은 산은 다 다녔습니다. 공군 레이더 기지, 그 다음에 지금은 공군으로 갔지만은 옛날에는 육군에 있었는데 육군 방공포 기지, 호크, 나이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전부 올라가서 도대체 이러한 전력이 어떻게 운영되며 유사시에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또 전국의 해안을 전부 다니면서 해안에 있는 레이더, 감시 기지가
대한민국에 침투하는 북의 이 선박을 얼마나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면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전군의 그 수장들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 야단을 맞고 뭐 이래가지고 저보고 뭐 국방연구원에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제가 옷을 벗고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얘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방공포 여기도 있어요. 우면산에도 있어요. 여기도. 관악산에도 레이더 있어요. 통신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군 레이더기는 400km를 가요. 예. 그 다음에 방공포도 400km. 이거 방공포는 이게 레이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표적이 어디 있는가 봐요. 딱 저게 표적이다 하면 또 다른 레이더가 쭈밍을 해요. 쭈밍을. 이건 돌아가지 않고 글로 전파만 한 군데로 쫓아가면서 발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시거리에 오면은 빨간불을 켜져요. 누르면 사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이 대한민국 산정에 40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주에 온 데는 이거 사드는 이 빙빙 돌아가는 게 이게 없어요. 그냥 한 곳을 향해서만 쭈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우리 핸드폰보다도 더 위험하지 않아요. 전자파가. 이런 걸 놓고 이 원죄를 만들어 가지고 저 지경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건데, 네?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발이 묶여있고 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래, 국가가, 대통령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 지경이니까. 세계 만방에 보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네?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해요? 네?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천안함 사건이 났어요. 제가 이명박 보고 도둑놈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장사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인간도 천안함이 터지니까 오바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국제사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관을 보내주겠다. 이명박이 그걸 수락을 해서 바로 국제적으로 24명의 그게 전문팀이, 조사팀이 형성됐잖아요. 그거 정부가 그렇게 조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정부가 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조사를 했으면은 깨끗할 텐데, 그거를 왜 안 하고 미죽하고 그냥 무슨 십상시에 말려들고 무슨 뭐에 말려들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자기 집을 안 지키니까 이 도둑놈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누가 다스려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려요? 박지원이가 다스립니다. 이게 사드도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빨갱이들이 다 들어왔고, 또 세월호도 정부가 조사팀을 딱 이명박 때처럼 꾸려가지고 했으면 이명박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 그랬으면 딱 끝나는 건데 그걸 미집미집하고 안 하니까 그냥 이상하게 몰렸고. 예? 지금 정부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대신 박지원이가 와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그놈이 2000년도 46개 언론사 사장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전부 공작당하게 한 거예요. 예? 어느 목사가 이실직고 했잖아요. 자기 가서 여자 그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협박받고 있다고.
뭘 타먹었는데 뭘 그거 먹은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그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바람에 자기 이제까지 거기 북한에 허리는 대로 해왔다고. 그러면 거기 46개월 연사 거기 간 놈들 그런 거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안 했다고 그러면 나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 한다고 떵떵거리고 한 나라의 원내 대변인을 한다고 떵떵거리는 놈이 과거에 46개 언론사를 적장에다 갖다 바치고 적장에다 충성 맹세를 하고 약점을 잡히게 해가지고 온 놈이 저렇게 떠들게 저렇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도 웃어. 대통령 약점도 잡은 모양이야. 에? 이게 도대체 뭐냐고 국가가.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저 대통령, 저 박지원부터 저건 잡아 없애야 돼요. 어떻게? 그 다음에 제가 2002년부터 지금 만 15개월 동안에 이상하게 5.18을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종착역에 왔어요. 이제는 완성품이 거의 나와요. 완성품이. 몇 명이 왔느냐, 광주에 몇 명이 왔느냐 하면 478명이 왔어요. 광주에. 그 중에 여기 서울에 제가 발표는 안 했지만 여기 장관도 몇 사람 있고 대선 때 대선에 나온다는 놈도 몇 명 있어요. 그놈들이 광주에 왔어요. 그건 김일성이가 한국에다 양성한 김일성 장학생이다 그거예요. 또 광주에 9살부터 10살, 11살, 12살, 14살 뭐 이래가지고 광주에 온 애들이 있어요. 50명이야 50명. 그 50명이 전부 탈북해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거기 방송에 출연하고 이제 만나러 갑시다. 뭐 남남북녀 잘 살아보세요. 뭐 그 외에 많은 프로를 통해서 탈북 인기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팬을 가지고 있는 팬을. 예? 그 사람들만 보면은 탈북한 사람들 얼마나 말들 잘해요. 예? 배우예요. 배우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인기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지금 북한에 보내고 그 인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포섭을 해요. 국정원이 옛날 국정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김대중이 1998년 1년 동안에 900명을 빨갱이로 전부 갈아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을 그것도 대북요원만 지금의 국정원을 대한민국 국정원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위장 탈북해가지고 모든 방송에 막 프로가 점점 뚫어나요. 프로가. 그래가지고 그 하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또 그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국정원의 서포트 없이 그렇게 그 프로가 왕성하게 확산되어 있겠느냐. 그리고 전국을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통일 교육을 해요. 통일 교육을. 예. 전부 이수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수근. 네. 그래서 제가 478년째 이것이 완성품이 이제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은 이제까지 저 빨갱이들이 뭐 갖고 먹고 살았어요. 민주화 내세우면서 먹고 살았어요. 민주파리 한 거 아니야, 민주파리. 응? 세월호가 시체파리에서 먹고 살듯이 민주파리에서 우리 세금을 전부 독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끌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야 그 5.18 그거 북한군이 와서 일으켰고 뭐 광주하고 북한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 하나의 사기극이래. 그런 것을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게 되면은 국민적 분노가 치솟는다 이거예요. 그 국민적 분노가 빨갱이를 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